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이었죠. 일본 기업이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년 전 걱정이 많았습니다. 일본이 우리가 타격을 받을 만한 소재들을 골라서 수출을 규제했기 때문이죠. 특히 반도체 공장은 멈출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었는데요. 일본의 뜻대로 됐을까요? 황규락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침입이 감지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침입은 물론 작은 화재 등을 조기에 감지하는 센서. 센서가 발생시키는 소리로 주변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고 사각지대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센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이 군용 적외선 센서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제한하자 국내 연구소 기업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열화상 카메라나 열형 이런 카메라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목에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제품으로서 저희가 수입 대체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정조준한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미세 회로를 새길 때 쓰는 핵심 재료인 이 하드 마스크는요, 그동안 일본 수입에 의존해 왔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기술 자립이 중요해지면서 연구를 통해 올해 초 결국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소자의 제품의 원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미래 반도체에 활용되는 새로운 소재의 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이었던 반도체 핵심 소재 불화수소는 국산화가 일부 이뤄졌고 포토 레지스트는 수입 다변화를 통해 일본산 수입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전 산업에서 일본 기술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국산화에도 전략적인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전략 물자에 나와 있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만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선정을 해서 재원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 국산화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일본 핵심 기술을 대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선방하는 동안 시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노노 재팬, 일본산 제품을 쓰지 말자는 거였죠.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이 더 타격을 입었을까요? 박지혜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불매운동이 이어진 1년, 지금 제 손에 들린 건 한일 손익계산서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직접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1순위가 되면서 유니클로는 1년 사이 15개 매장을 닫았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4% 줄어든 84억 원. 최근 들어 매출 하락세는 완만해졌습니다. 요즘엔 좀 많아요? 고객분들. 그래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일본산 맥주는 마트 매대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살 좀 해봐라. 어차피 먹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맛도 별로 없는 거 외국 맥주가 더 맛있고 싼데. 부산 맥주를 먹으면 먹었지. 불매운동 한창 시작했을 때부터 안 먹고 나서 지금까지 그냥 꾸준히 안 먹는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서 일본차 점유율은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고 닛산 자동차는 16년 만에 한국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대일본 수입액은 크게 줄어 우리나라의 대일본 경상수지 적자는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는 의류와 인테리어 분야는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요. 이미 일부 일본 브랜드는 국내 매장 수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해외 신발을 유통하는 ABC마트 코리아는 최근 23개 매장을 새로 열었고 데상트와 무인양품도 신규 지점을 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오히려 일본이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종업원들이 한국인이다. 이러한 그 가게나
회사가 사실 많은 곳입니다. 한국에도 피해가 있다. 향후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등 갈등 요소가 남아있어 양국의 추가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일 관계는 1년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 가입을 방해하면서 사이는 더 얼어붙고 있는데요. 양국 정부 움직임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먼저 일본부터 가보겠습니다. 아베 내각은 버티고 있지만 후임 총리로 유력한 일본 정치인은 저희 채널A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관리 차원이라는 기존 설명만 되풀이했습니다. 改善はされてきているという私は評価を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国際合意に基づく見直しは国際社会の一員として当然の義務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그러면서도 한국의 국제무역기구 WTO 제소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술 더 떠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한국의 G7 참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한국 정부와 여전히 각을 세웠지만 차기 총리로 유력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제징용 문제와 엮는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最初に徴用工が問題解決してないということも理由の一つだと言ったのは、それは間違いっていうかな。それが分かってるからそんなこと言わなくなったんでしょ? 그는 지난해 자신의 SNS에 일본이 전쟁 책임을 직시하지 않아 국가 간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고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相手の国を悪く言うことによって国内の支持を上げていくっていうのは、私はあんまりやっていいことだと思わない。感情面で対立することは非常にお互いに不幸なことだ. 일본의 수출 규제 1년. 아베 정부는 완강히 버티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그럼 한국 정부의 대일본 메시지는 어떨까요? 모렴치하다, 이웃을 시샘하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여당과 정부까지 일본 비판 수위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한국 견제에 청와대가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웃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한 일본의 일관된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면서 일본의 모렴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의 G7 참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또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시작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 반대에 목을 메고 나선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고 이웃을 시샘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강화하고 있는.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연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조치가 유지되는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을 하였고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였다. 일본의 노골적인 한국 견제에 당정청이 일제히 경고에 나서면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